한국을 대표하는 옷 한복. 우아하고 고전적인 한복의 아름다움에 세계인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It was very, very beautiful, very different from our culture. Beautiful. The fashion, the color, material is very nice. 마치 물이 흐르듯 부드러운 실루엣, 기품 있고 우아한 색감, 화려하면서도 수줍은 듯한 매력을 지닌 한복은 한국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전통 문화다. 그 흐르는 선들이 너무 예뻐서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깨선이나 목선이 굉장히 잘 살아나서 좀 단아한 모습도 나오고요. 세계가 인정한 한국 여인의 아름다움, 그 속에 한복이 빠질 수 있을까? 치마는 풍성하면서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서로 이해하며 화합하는 그런 선이잖아요. 둥그런 선에 우리의 백작이 선하고 같죠. 그리고 저고리도 직선과 원의 조화, 그 세계 조화 너무 하모니를 잘 시켰어요. 그래서 옷이라기보다 어떤 그 예술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한복이 아니면 그런 색상을 조화시킬 수가 없어요. 한복은 한국인들의 일상 속에 쉽게 찾아보기는 힘들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한국 최대의 재래시장. 이곳에서 한복은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왔다. 고운 자태, 고운 빛깔을 자랑하는 한복들. 10만 원대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기까지 한복의 종류는 그야말로 천차만별, 선택하기 나름이다. 어디? 아이고, 얘요. 며칠 있으면 두 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복 입혀서요. 사진 좀 찍어주려고 그래서 한복 사러 나왔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이때 역시 한복은 빠지지 않는다. 신부가 시댁 식구들에게 처음 인사하는 자리, 패백. 이때 신부는 한국 양반가의 혼례복이었던 전통 화롯을, 신랑은 옛 관복이자 예복인 사모관대를 입는다. 이렇게 예를 갖추고 격식을 차려야 할 때 한국인들은 한복을 입는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 유서 깊은 도시 교토에서는 의외로 쉽게 기모노를 만날 수 있다. 心もですけど、姿勢がきちっとこう、もう服ですとね、もう肩からついこう猫背になって丸くなって、着物を着ると帯締めるでスッとこうねなって、とっても気持ちがいいですね。見た目が非常に涼しそうですし、やっぱり気持ちをシャキッとさせてですね、いつもの服装と違って気分が入れ替わる感じがしますね。 중국에서도 패션의 도시로 알려진 상하이. 이곳에는 중국의 전통 의복 전문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중국을 대표하는 옷 치파오. 한복과 기모노와는 그 분위기부터가 다르다.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는 치파오는 어깨부터 허리선, 다리선까지 몸매를 그대로 드러낸다. 체형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한복과 기모노와는 달리 치파오는 몸에 딱 맞게 입는 옷이다. 这旗袍就是女人的身材全部体现出来了。穿那个旗袍最主要是一个呢，就是那个就是觉得就是中国的那个女人的那个看上去就高雅，比较高雅。还有呢，就是她的身材全部就是体型都出来了。旗袍最主要是还是体型。 흔히 고급 음식점이나 호텔의 유니폼으로만 인식되던 치파오.
하지만 지금 치파오는 과감하면서도 화려한 스타일을 찾는 중국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패션 아이템이 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전통 의상 가운데 부드러운 곡선의 여성미가 가장 강조되는 옷, 한복. 한복은 1000년이 넘도록 저고리의 길이, 소매의 넓이, 치마의 폭이 약간씩 달라졌을 뿐 그 형태의 변화는 거의 없었는데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들어내고 넓게 펼쳐지는 평면적인 옷이 사람이 입어 둥그렇게 입체화되는 형식은 한복이 가진 첫 번째 아름다움.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한복의 두 번째 아름다움이 바로 색이다. 한복의 색은 자연과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관계에 있다. 청명한 공기, 깨끗한 물, 비옥한 토양이 만나는 곳에서 한국인들은 가장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천연 염색이다. 색을 내는 재료는 모두 자연에서 얻은 천연 소재들.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오염되지 않은 재료가 중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붉은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는 홍화, 국화과의 인연생 식물이다. (2, 3일) 정도 썩힌 홍화의 잎을 면주머니에 넣고 물을 부으면 금세 붉은 염료가 추출된다. 이때 오미자에서 추출한 진액은 착색을 도와주는 천연 매염제 역할을 한다. 염색할 천의 10배 정도 무게의 염료가 준비되면 드디어 염색이 시작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다. 굉장히 뜨겁죠. 50도 넘어가는 섬유에 착색이 되려면 40도 이상이라. 이렇게 30분이 넘도록 치고 싸운 뒤에야 흰 모시는 오롯이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 이때 찬물에서 헹구며 다시 오미자물을 걷어낸다. 이 과정을 두세 번 반복하고 나면 그제서야 한 가지 성분의 붉은 기운만 남아있는 완전한 홍화 염색이 되는 것이다. 홍화를 이 꽃의 꽃잎을 따서 그것을 썩히는데 썩힐 때 그게 이제 썩히는 게 뭐냐면 홍화에는 노란 물하고 붉은 물이 같이 있는데 노란 물은 나중에 물을 들이면 물에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미리 그것을 썩히면서 분리시켜 없애는 거예요. 황년의 뿌리는 또 다른 색을 내는 재료다. 문헌에 따르면 자연 소재를 이용한 옷의 염색은 약 4000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삼국시대에는 이미 모든 색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염색의 완성시대였고 조선시대에는 전문 기술로 인정하고 궁안에 염색 장인을 둘 정도였다. 를 요하는 것이 바로 쪽 염색이다. 쪽도 용량을 꼭 쓰세요. 석회에 달아붙어 있는 염료를 분리시켜가지고 염색을 하기 위해 고무리를 끌어올린다.
푸른색 염료는 쪽이라는 식물을 석회와 잿물로 산화, 환원, 발효시키면서 오랜 준비 과정 끝에 완성된다. 그 기다림 끝에 빚어지는 색, 바로 쪽빛이다. 쪽풀. 아까 저기 있죠. 이게 쪽물인데 작년에 해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염색이 되는 상태를까지 이게 쪽물 과정을 다 거쳐서 마지막 염색하는 상태까지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한 번 담그면 이게 항아리가 크고 이래서 진하게 든 게 아니라 한 번 담그면 이제 옥색을 하는 거예요. 이게 횟수를 계속 말렸다가 담갔다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쪽 염색은 염색 횟수에 따라 연한 옥색에서 진한 감색까지 다양한 색을 낼 수 있는데 특히 한국에선 이러한 쪽빛을 하늘과 바다의 색에 비유하기도 했다. 똑같은 빨간색, 똑같은 푸른색도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그 색이 있어요. 또 같은 쪽물을 들인 색이지만 푸른색이지만 일본 사람이 좋아하는 쪽색이 따로 있고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쪽색이 따로 있고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쪽색이 따로 있어요. 같은 푸른색인데 그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쪽색이 있고 미국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푸른색이 있단 말입니다. 미국 사람이 좋아하는 색은 우리가 흔히 그 브루진으로 말하는 그런 컬러겠죠. 근데 한국 사람은 그게 색깔이 그 우리말로 하면 좀 푸르딩딩 흔히 좀 색이 든 듯 안 든 듯 해가지고 이게 명확하지를 않는 거예요. 한국 사람한테는 그게 안 맞죠. 요즘에는 워낙 우리가 이제 그 미국 영향을 받아서 그걸 아무 그 감각 없이 바로 입어버리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그 쪽색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은 그 파스텔 톤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깊고 깊은 그런 아름다운 색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흔히 막 보면 파스텔 톤처럼 이렇게 화사해 보이지만 보면 볼수록 굉장히 깊이 있는 색이에요. 그러니까 염색이라는 것이 똑같이 같은 그 먼셀기호로 볼 때 같은 컬러를 냈다고 할지라도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색은 보면 볼수록 아무 감각이 없이 조용해지는 색이에요. 그런 색이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색이에요. 4시간 동안 건조된 옷감들은 비로소 깊고 깊은 자연의 색을 드러낸다. 자연에서 얻은 소재와 사람의 정성으로 빚어지는 색. 그래서 한복의 색은 은은하지만 깊고 소박하지만 강렬하다. 색을 입은 옷감은 다시 사람의 손을 빌어 비로소 의복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심선장 박선영, 무형문화재인 이 사람은 바늘에 실을 꿰어 옷을 짓거나 꿰매는 전통기술 보유자로 벌써 50년째 한복을 만들고 있다. 바느질 한 땀 한 땀에 담기는 정성. 한복을 짓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입는 이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중요한 게 바느질이 첫째는 제일 중요하다고 난 생각해요. 이제 그 사람이 입어서 이제 그 맵시가 좋아야 이제 옷 태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입을 사람이 이쁘게 곱게 잘 맞게 입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만 항상 두고서 이제 바느질은 하죠.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미 침선 방법이 완성된 한국에서는 여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침선이 빠지지 않았다. (19세기) 말 서양 문명의 영향으로 재봉틀이 유입되기 전까지 한복은 한국 여인들의 마음과 정성으로 한 벌 한 벌 완성되어 온 것이다. 사계절 소재도 다르고 또 소재에 따라서 침선 방법도 달라요. 이제 바느질 하는 법 그런 것도 다르고 이 한복이라는 상대방의 그 체형에 맞게 해서 맞춰서 기워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야 이제 옷이 잘 맞거든요. 그래야 그 입는 사람에 따라서 그 자태가 더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한복을 입을 적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갖춰서 입어야 돼요. 입는 사람에 따라 맞춰 입는 옷. 그 원칙에 있어 한복의 색 또한 예외가 아니다. 한국의 오방색은 동쪽의 색인 청색과 또 서쪽의 색인 백색, 또 남쪽의 색인 적색, 또 북쪽인 흑색, 중앙을 표시하는 황색 이렇게 5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청색은 일반 서민에게도 허용되었던 색으로서요. 일반 관리 서민층에까지 널리 이용되었던 그런 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붉은색 계열은 왕복식색도 관리의 색으로 그렇게 많이 입혀졌던 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황색은 황제의 색으로서 일반 서민층은 입지 못했도록 금했던 색입니다. 그리고 무채색인 흑색과 백색은 서민층에게는 허용되었던 색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복의 색은 아름다움을 표현함과 동시에 입는 이의 신분과 상황을 상징하는 암묵적 표시이기도 했다. 가장 화려한 색을 자랑하는 한국의 궁중 예복, 화롯. 화롯에 수줍은 듯 꽃봉오리가 맺혔다. 이 봉오리가 꽃을 피우고 나면 중국 대륙의 진한 향기를 드러낸다. 화사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꽃, 중국 치파오의 핀 꽃이다. 치파오의 화려함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자수. 특히 수저우의 자수는 2000년 중국 자수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역사가 깊고 유명하다. 중국 최대 실크 생산지이자 비단장수 왕서방의 고향 수저우. 이곳에선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자수 놓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중국에서도 유명한 이곳 자수는 화려하고 정교한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색상의 실을 사용하여 작품의 입체감과 화려함을 강조하고 여기에 얇고 품질 좋은 견사로 정교함을 더한다. 가는 바늘을 능숙하게 움직이는 손놀림. 수저우의 자랑인 앞면과 뒷면이 같은 쌍면 자수는 그래서 가능했다. 一般要绣这么一个，大约用多长时间呢？这个啊，这个有个快的慢的，我慢，我一个人有一个才，我最起码1个星期吧。要快的话呢？快的话我不清楚。觉得这个东西好绣吗？
不好笑，这个没办法，我们是很难的。 수저우에서 자수에 종사하는 가구만 마녀 가구. 이제 자수는 대를 잇는 가업이다. 这是我妈妈，这是我奶奶，吃饭都是自己做出来的。哦，你可不可以再。历史的话，从近代来讲的话，就是说有60年历史，60年到80年。从以前早一点，说的更远一点的话，那从那明清的时候就开始绣花了。我只知道从那时候我懂事的时候，我奶奶母亲做刺绣把我养活的。我母亲的话，她是13岁开始做的，我奶奶的话，今年她也大概做了60多年了。因为我们以前这边苏州的话，没什么其他，没有工厂。 其他行业只能就是田里干点活，田里活忙完以后，就是说农活忙完以后，就是家里做点刺绣。 하루 12시간, 꼬박 3일 이상 걸려 완성된 자수 작품. 이렇게 공을 들인 작품은 작품당 100위엔에 팔려나간다. 오래된 역사만큼 이곳에서 탄생된 자수의 문양도 다양한데 재밌는 건 모양과 색깔마다 모두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你像结婚的话，结婚的新娘子穿旗袍的话，她要绣牡丹花，牡丹跟蝴蝶，就是比较表示百年好合。像一般穿衣服的话，他们就是一般的年纪大一点的女同志穿衣服的话，她喜欢做一点就是。 做一点小鸟啊，山茶花，不一定要绣牡丹花，再绣一点就是其他的东西，有点水呀、什么的，所以说新娘子的衣服像牡丹花，它要大红大绿的，是这样。那么配色方面，年纪大一点的它要暗色，它要跟自己的面料颜色配色。新娘子不一定，新娘子她要。 颜色鲜艳一点的，找出去气派比较好一点。 자수를 소중한 전통으로 삼고 대를 이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자수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이곳의 들꽃을 닮았다. 전통 치파오를 제작하고 있는 상하이의 의류 공장. 근대화와 문화혁명을 거치며 많은 전통 치파오 공장들이 문을 닫은 지금 이곳은 중국 대륙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몇 남지 않은 곳이다. 수십 년 전의 제작 방식을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는 이곳은 말 그대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16세기) 중엽 만주족의 민속 의상이었던 치파오. 이후 청나라 때 수도를 북경으로 옮기면서 중원 일대로 널리 보급되었고 만주족과 한족의 융합으로 치파오는 비로소 한족 부녀자들에게도 사랑받게 되었다. 시대에 따라 치파오는 많은 형태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짧아진 치마 길이와 소매 길이 그리고 잘록한 허리선 등 서양의 스타일이 접목되면서 오늘에 이른다. 现
这个根据现在的情况，因为我们有一般工人呢休假回家了，现在现有的这些工人呢，一个人是平均3到4件。 오랜 세월 많은 변화를 겪어온 중국의 전통 의복. 하지만 옷에 대한 정성과 노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치파오의 매듭 하나하나까지 모두 손으로 만든다. 이곳의 치파오는 100% 주문 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입는 사람의 연령과 치수, 그리고 선호하는 색상까지 모두 주문대로 제작이 가능하다. 흔히 중국의 치파오 하면 붉은색을 떠올리기 쉽지만 그것은 한 종류일 뿐. 색상에 따라, 문양에 따라 옷의 종류는 많이 달라진다. 这是每个人的喜欢不同。如果是为了结婚喜庆，他喜欢红的和白的。那么这是在结婚的时候，还有出席平常的派对、变装这一类的中国服装啊、旗袍呢，他喜欢选择适合个性的，那就是说明亮的海蓝色，还有呢纯黄的、橙红、橙黄的。那么很多中年以上的女性呢，就喜欢选择黑色的，黑色上面有些金的绣花或者金的字啊，这些面料。那么再加上一些自己喜欢的图案，要求把它做成玫瑰花或者是牡丹花的花型绣在上面。总体来说是个人各所好吧，各有所好，就是各种各样颜色的都有人穿着。 한때 수십 명의 직원들로 붐비던 공장. 지금은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몇몇의 고집이 옛 명성을 지켜가고 있다. (1966년)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그 모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까지 중국인들은 옛 치파오에 대한 향수를 잊지 않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 또한 새로운 패션 아이템으로 치파오를 선택한다. 就是旗袍好像穿的有点约束一点。旗袍从宫中到了民国以后传入到上海，传到上海以后呢，江南的一些女性特有的爱美的性，就把那个旗袍要求做成合身、紧身，就把宽袖大袍改变成那个合身和紧身了。这样呢，完全可以把东方女性的这个线条啊、韵味都衬托出来了。现在就告诉说，穿旗袍的女性是最漂亮的女性。 중국의 치파오가 여성을 아름답게 한다면 일본 여성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옷은 무엇일까? 몸매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화려함에 결코 눈을 뗄 수 없는 옷. 걸어다니는 미술관이라 불리는 일본의 기모노다. 일본 교토. 한복과 치파오와는 그 분위기부터가 다른 화려한 색감의 비결은 염색이다. 마치 화폭에 그림을 그리듯 옷감에 직접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기모노 염색의 첫 번째 단계. 이어 문양에 먼저 색을 입히는 작업이 두 번째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기모노의 색이 화려하고 다채로울 수 있었던 건 다양한 색을 이용하고 그 정교함을 위해 붓으로 그리기 때문이다. 기모노의 화려함은 단지 문양에서 그치지 않는다.
옷의 전체 분위기를 결정짓는 바탕의 염색 또한 중요한 작업이다. 하지만 문양과 바탕의 경계 없이 좀 더 예술적인 방법으로 색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기모노. 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모노는 이 장인들의 섬세한 손길을 통해 탄생된다.重点的にですね、資産はですね、やっぱり、下絵なんですよ。下絵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その柄の元ですから、まずその、下絵が一番大事だと思います。そうですね、着るものですから、身につけて、その女性が、その美しく見えるように。それがまず、一番のものですから、その図柄であったりとか色であったりとか、する、その以前にやっぱり着て、美しい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がまず一番大事なところだと思いますね。それがやっぱり絵画とはちょっとまた違った、まあ世界ですね。 기모노의 색은 염색과 직물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정되는데 특히 염색 기모노는 여성스럽고 화려해서 평상복보다 주로 예복에 많이 사용된다. 유난히 사람의 손이 많이 가고 제작 기간 또한 한 달이 넘게 소요되는 기모노. 원단, 염색, 문양으로 결정되는 기모노의 가격은 좋은 원단에 국보급 장인이 그려놓은 작품일 경우 수백만 엔을 헛가한다. 모든 염색 과정이 끝난 옷감들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염색천을 뜨거운 증기에 노출시켜 완전하게 착색을 끝내고 나면 비로소 기모노의 원단으로 다시 태어난다. 세척을 하고 나면 기모노의 문양은 더욱 또렷하고 선명해지는데 중국의 치파오와 마찬가지로 기모노의 문양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사군자는 품위를 갖추고 덕행을 쌓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격식을 차려야 할 자리나 축하 자리에서 입는 기모노에 많이 사용된다. 이외에도 나비는 아름답게 자라게 해달라는 기원이, 학에는 장수의 의미가, 그리고 부채에는 출세의 의미가 담겨 있다. 물론 문양뿐 아니라 색 또한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분홍색과 복숭아색, 파스텔 톤의 색깔은 주로 미혼 여성들이, 검은 바탕에 문양이 있는 것은 주로 기혼 여성들의 격조 있는 옷이다. もともと日本の私たちが読んでる着物というのも大陸の影響を非常に受けまして、中国そして、韓国から日本に入ってきた形が、そうですね、600年代700年代はあったわけなんですけども、ご存知のように遣唐使がなくなりましてから少しずつ日本の気候風土に合わせた衣服の形へ変わっていきました。 중국과 한국, 여기에 서양 선교사들의 의복까지 일본의 기모노에는 다양한 문화가 담겨져 있다. 하지만 오랜 역사를 거치며 형태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기모노에 대해 많은 일본인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 고온다습한 기후에 적당하고 작은 체구를 보완해주는 훌륭한 수단인 기모노. 발목까지 내려오는 길이에 소매는 넓고
단추가 없이 옷자락을 여미는 단조로운 형식이지만 문양과 색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느 나라보다 화려하다. 화려한 색감과 동양적인 문양. 기모노는 최근 해외에서 더욱 호평을 받으며 제2의 부흥기를 맞고 있다. お洋服が日本でも、ここ3、40年前から急激に増えまして、日常の中での、生活はほとんど洋服にはなってきておりましたが、ここに来てまたやっぱり私たちの民族はこういう素晴らしい衣装を持ってたんだということが少し見直されてきたみたいで、最近はまた若い人たちにも非常に人気が出てきましたし、またご結婚されてお子たちをお育てになっている中でもちょっと気分を変えて、晴れ着って、豪華なものじゃなくても普段着のお着物で楽しんでいらっしゃる方が増えてきました。 일본인들은 보통 명절이나 성인식, 결혼식, 장례식 때 기모노를 입는다. 안에 입는 흰 속옷인 나가주반 위에 기모노를 입고 앞 여밈을 기본으로 옷을 입는데 예를 중시하는 일본인의 성격대로 그 입는 절차부터 꽤 까다롭다. 맨살을 드러내지 않고 여러 겹으로 감싸며 호기심을 자극하는 감춤의 미학에서 허리에 화려한 천을 대고 체형을 길고 날씬하게 보이게 하는 눈가림의 미학까지 기모노는 입는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매력을 발산한다. 하지만 예를 갖추는 옷차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넓은 허리띠를 한 번 더 감아 뒤에서 만드는 매듭. 세계 의복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기모노만의 특징. 바로 오비다. 긴 옷자락을 고정시키고 허리선을 강조하기 위해 몇 번씩 허리에 칭칭 감아대는 오비. 어딘지 모르게 불편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장식물은 기모노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오비를 혼자서 묶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 그래서 일본인들은 기모노를 입을 때마다 전문가를 찾아가 돈을 내고 도움을 받는다. 일본인들에게 기모노를 입는 것은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예를 갖추고 전통을 이어가는 일종의 의식과도 같은 것이다. 하나의 전통 예술로서의 가치가 높은 기모노는 대를 물려 입는 경우가 많다. 그러기 위해서 보관 방법 또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한 벌 한 벌 따로 분리해 보관해 놓은 곳이 바로 오동나무 장이다. 딸과 며느리에게 물려지는 가보와도 같은 옷. 유난히 기모노에 닿는 손길이 조심스러운 것도 그 이유다.霧ダンスが密封されて一番いいんですね。湿気も来ないし、それから虫もつかないしっていう霧のタンスの中に入れておきます。で後でお見せしますけれども、
その一つを押すと一つが開くんです。真空みたいな形になってるから、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箱っていうよりも紙箱とかっていうよりも桐の素材のものに入れていただくのがベストです。 기모노에 드리는 정성이라면 오비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재래식 배틀로 직조되는 화려한 문양의 오비. 오비의 완성도에 의해 기모노 한 벌의 가격이 달라질 정도로 가장 아름답지만 반면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기도 하다. 오비의 색을 내는 방법으로는 이외에도 술을 넣거나 염색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일본인들은 염색 기모노의 직물 오비를 가장 선호하며 오비에 더 많은 공을 들인다. 帯がなかっても着物は崩れないわけなんですけども、やはりこの、日本人の体型でちょっと胴の長いというのをここで帯でカバーして、そして帯というものがやはり一番の見せどころというのは後ろ姿なんですね。で、今日私もこうして後ろに帯を結んでおりますけども、こういうその帯後ろの見せ場、バックシャンですね。これがやっぱり一番の見せ場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けども、いろいろな織物の、技術が投入されて素晴らしいものがたくさんあるわけなんです。 기모노, 그 화려함의 미학 오비. 독창적인 디자인과 매혹적인 색감은 일본인들이 자랑할 만한 그들만의 독창적인 문화다. 새로운 형식, 새로운 모양으로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는 오비. 오비는 더 이상 옷의 장식에만 그치지 않는다. 시대를 초월해 일본인들을 가장 일본인답게 보이게 하는 대표적인 상징인 것이다.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한 기모노. 화려한 색감과 아름다운 문양으로 사랑받는 기모노는 매혹적인 꽃의 옷이다. 일본의 전통을 이어가는 자부심이며 대대로 자손에게 물려주는 집안의 가보. 기모노가 가장 화려한 색을 추구하는 이유도 기모노에 대한 일본인들의 특별한 자부심 때문은 아닐까. 세 나라 중 가장 과감한 스타일과 강렬한 색을 가진 치파오. 동양적인 자수와 화려한 색감의 조화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데 치파오가 가지는 강렬한 매력 때문일까. 세대를 넘고 시대를 초월해 치파오는 수천 년을 넘어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자연을 닮은 한국의 색. 치파오나 기모노 같은 화려한 옷은 아니지만 한복은 보면 볼수록 깊고 깊은 은은한 색에 매료되고 만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세 나라의 전통 의상은 은은하고 강렬하며 화려한 색이 살아있는 가장 아름다운 옷이다. 그 매혹적인 아름다움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는 치파오는 어깨부터 허리선, 다리선까지 몸매를 그대로 드러낸다. 체형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한복과 기모노와는 달리 치파오는 몸에 딱 맞게 입는 옷이다. 这旗袍就是女人的身材全部体现出来了。穿那个旗袍最主要是一个呢，就是那个就是觉得就是中国的那个女人的那个看上去就高雅，比较高雅。还有呢，就是她的身材全部就是体型都出来了。旗袍最主要是还是体型。 흔히 고급 음식점이나 호텔의 유니폼으로만 인식되던 치파오. 하지만 지금 치파오는 과감하면서도 화려한 스타일을 찾는 중국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패션 아이템이 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한국을 대표하는 옷 한복. 우아하고 고전적인 한복의 아름다움에 세계인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It was very, very beautiful, very different from our culture. Beautiful. The fashion, the color, materials. Very... 한복은 한국인들의 일상 속에 쉽게 찾아보기는 힘들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한국 최대의 재래시장. 이곳에서 한복은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왔다. 고운 자태, 고운 빛깔을 자랑하는 한복들. 10만 원대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기까지 한복의 종류는 그야말로 천차만별, 선택하기 나름이다. 어디? 아이고 얘요. 며칠 있으면 두 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복 입혀서요. 사진 좀 찍어주려고 그래서 한복 사러 나왔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이때 역시 한복은 빠지지 않는다. 신부가 시댁 식구들에게 처음 인사하는 자리, 패백. 이때 신부는 한국 양반가의 혼례복이었던 전통 화롯을, 신랑은 옛 관복이자 예복인 사모관들을 입는다. 마치 물이 흐르듯 부드러운 실루엣, 기품 있고 우아한 색감, 화려하면서도 수줍은 듯한 매력을 지닌 한복은 한국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전통 문화다. 그 흐르는 선들이 너무 예뻐서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깨선이나 목선이 굉장히 잘 살아나서 좀 단아한 모습도 나오고요. 세계가 인정한 한국 여인의 아름다움. 그 속에 한복이 빠질 수 있을까? 치마는 풍성하면서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서로 이해하며 화합하는 그런 선이잖아요. 둥그런 선에 우리의 백작이 선하고 같죠. 그리고 저고리도 직선과 원의 조화, 그 세계 조화 너무 한문을 잘 시켰어요. 그래서 옷이라기보다 어떤 그 예술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한복이 아니면 그런 색상을 조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를 갖추고 격식을 차려야 할 때 한국인들은 한복을 입는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
유서 깊은 도시 교토에서는 의외로 쉽게 기모노를 만날 수 있다. 心もですけど、姿勢がきちっとこう、もう服ですとね、もう肩からついこう猫背になって丸くなって、なんか着物を着ると帯締めるんですっとこうね、なって、とっても気持ちがいいですね。見た目が非常に涼しそうですし、やっぱり気持ちをシャキッとさせてですね、いつもの服装と違って気分が入れ替わる感じがしますね。 중국에서도 패션의 도시로 알려진 상하이. 이곳에는 중국의 전통 의복 전문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중국을 대표하는 옷 치파오. 한복과 기모노와는 그 분위기부터가 다르다.